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분리불안 왜 보통 엄마 껌딱지라고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뭐 조성 선생님과 애들 많이 보시니까 아이들 분리불안 장애로 오는 경우 어떤 게 좀 있나요? 일단은 맨 처음에 어린이집 가려고 보내려고 할 때 아이가 이제 울고 불고 떼쓰고 안 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대개는 그래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적응을 하고 하는데, 너무 오래 가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분리불안 때문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갈 때도 좀 있어요. 학교 들어갈 때도 학교 안 가겠다고 막 떼쓰고 이제 증상 때문에 또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학교를 또 잘 다니다가 청소년 시기에 또 갑자기 또 청소년 시기에 내가 집에서 없을 때 집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거나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이제 이런 불안을 얘기하면서 오는 청소년들도 조금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아이의 연령들대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개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때쯤의 나이에 엄마랑 떨어지는 게 힘들고 하는 이런 불안은 병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죠. 하지만 청소년 시기가 됐는데도 내가 부모랑 떨어지는 게 힘들고 많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진다, 이렇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뭔가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 요즘은 또 신기하게 성인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오시거든요. 성인분들의 분리불안도 생각보다 많은데 연령별로 다양하게 분리불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엄마랑 떨어지는 거는 아마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엄마를 잃어버리는 건 내가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고, 아이가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곁에 꼭 붙어 있는 게, 아이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엄마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뭐 2돌, 3돌 될 때까지 이럴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런 물건이 계속 있구나, 내가 잠깐 나갔다 오더라도, 엄마랑 잠깐 헤어지더라도 엄마는 계속 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소위 이제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획득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차츰 이제 더 성장해 나가는 건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어린이집 갈 때 특히 그런 경우에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의 그런 분리불안이냐 아니면 병적인 분리불안 장애냐,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여기에도 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8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이제 만족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애착 대상과 분리될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고가 날 것 같고, 뭐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강도를 당할 것 같고, 이런 걱정이 자꾸 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이렇게 뭐 유괴를 당한다든지, 내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굉장히 어떤 큰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분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한다든지, 집을 나가기를 싫어한다든지, 애착 대상과 전혀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한다든지, 이런 증세를 보이는 게 4번째 진단 기준입니다. 5번째는 애착 대상 없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하고, 이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게 5번째고요. 6번째는 혼자 잠을 자지 못해서 반드시 엄마랑 같이 자야 한다든지, 또는 집을 떠나서는 절대 잠을 잘 수가 없다든지, 이제 이런 게 6번째 진단 기준입니다. 7번째는 그 분리하는 그런 주제와 관련된 악몽, 예를 들어서 뭐 엄마랑 이별을 했다든지, 내가 뭐 다른 나라에 뭐 이민을 갔다든지, 또는 뭐 누가 죽었다든지, 이런 식의 분리와 관련된 악몽을 계속 꾸게 되는 게 7번째고요. 8번째는 이렇게 애착 대상과 분리되는 거, 예를 들어서 학교만 가려고 하면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 아프다든지, 막 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체적인 증세를 계속 호소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마지막 진단 기준입니다. 이 8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의 증세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학교 생활이나 일상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큰 어떤 그 고통을 겪고 심한 장애를 이제 좀 느끼게 되고,
그런 경우가 바로 우리가 분리불안 장애라고 진단하게 되는 그런 진단 기준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이가 분리불안을 느끼는 게 부모님이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엄마의 불안이 전해진 게 아닌가, 요거를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엄마 자신이 너무 불안하고 예민하고 아이를 어떻게 돼버릴까봐, 아이를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혹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봐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면 그거 자체를 보는 아이들도 역시 불안해지죠. 그럼 아이는 불안에 관여된 이 뇌의 영역들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영역들이 발달에 저해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 더 예민해지는 아이로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부모님께서, 특히 엄마가 내 자신의 불안이 아이한테 전해지는 게 아닌지 요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착 문제를 좀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애착이 뭔지는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엄마랑 아이가, 자녀가 서로 이렇게 애착 관계가 안정적인 애착이 있을 수가 있고 불안정한 애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불안정인 애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리불안이랑 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늘 엄마와 나와의 관계가 좋았고, 이제 아이가 늘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엄마가 늘 있었고, 차곡차곡 그렇게 잘 좀 쌓아져 오면은 그게 안정적인 애착을 이루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가 뭐 반응하는 거에 좀 굉장히 무반응이었다든지, 또는 엄마가 언제는 잘 반응했다가 굉장히 또 이상한 반응을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되게 불안정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분리불안과 어떤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인도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증상들을 좀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외출을 할 때 우리 부모님이 잘못될 것 같다, 집에 불이 날 것 같다, 부모님에게 사고가 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젊은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성 친구하고 이제 잠깐 좀 떨어져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떨어지기가 무섭고 불안하다. 또 혹은 조금 여기서 확장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날 좀 떠날 것 같다, 날 버릴 것 같다, 잘못돼서 영영 헤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불안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진적 노출 방법, 노출 치료의 이제 일종이죠. 이제 그 제일 쉬운 노출부터 가장 어려운 노출까지 이렇게 위계를 정해서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성인 분리불안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진적 노출 방식을 이용해서 몇 분 거리 이렇게 외출을 해본다든지, 그럴 때 연락을 하지 않거나 전화를 안 받아도 반응을 하지 않거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점진적 노출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써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애착이랑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불안정 애착 중에서도 뭐 회피적인 애착, 약가적인 애착,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자신의 애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이제 아마 인터넷에 치면 성인 애착 면접이라는 걸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성인 애착 면접 같은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좀 써보시면, 내가 내 가장 가까운 부모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애착 방식을 갖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자신의 애착 스타일을 찾아가는 데 좀 도움이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소아의 분리불안뿐 아니라 성인의 분리불안에 대해서, 분리불안 장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성인의 분리불안을 잘 치료하는 게 결국 자기 자녀의 불안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반영해서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